소설 4차원의 세상 그 무궁한 님에서 스미스 회장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는 경종에게 가난한 집 자녀 교육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며 동시에 미아 방지를 위해 DNA가 들어있는 칩도 개발하게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인 주마이아이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유괴 및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사실 혁수라는 인물로 과거의 경종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그는 성진이라는 똑똑한 아이를 이용하여 경종이 개발한 칩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DNA 정보를 소나기에 넣고 이를 통해 세상을 조종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스미스 회장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경종의 공로를 가로채며 마이아이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명성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미스 회장은 자신의 계략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종은 자신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스미스 회장이 단순히 기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와 갈등은 소설의 주요 테마 중 하나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식회사 마이아이의 스미스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괴 및 납치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찾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프로젝트 목표 스미스 회장은 인공지능을 통해 유괴 및 납치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변조를 방지하고 모든 거래와 정보를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아이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DNA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인공지능과의 결합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아이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유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추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은 해당 지역의 CCTV 영상과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를 결합하여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4. 프로젝트 진행 과정 스미스 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전문 연구팀을 구성하고 경종과 같은 인재를 초빙하여 개발을 진행합니다. 경종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괴보호 프로그램의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종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의 통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실제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영향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아이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아이의 스미스 회장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유괴 및 납치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찾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종과 같은 인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마이아이의 스미스 회장 즉 혁수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조종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종을 이용해 가난한 집 자녀 교육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아 방지를 위한 DNA 칩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혁수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혁수는 경종이 개발한 칩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DNA 정보를 소나기에 넣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조종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멍청한 수완을 대신해 똑똑한 경종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똑똑한 성진을 이용해 자신의 손자에게 필요한 지능을 대신하게 하려 했습니다. 결국 혁수는 경종과 성진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수의 계획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혁수 즉 스미스 회장은 소설에서 매우 복잡한 인물로 자신의 야망과 권력을 위해 여러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경종과 성진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DNA 정보를 소나기에 넣고 세상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혁수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들, 특히 경종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불안감 속에서 점차 고립되어 가고 그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신체적 죽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계획과 야망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혁수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결국에는 자신이 만든 상황에 의해 파멸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독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혁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종말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시스템과 가치관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소설의 주제와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종은 성진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혁수에게 접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혁수의 정체와 그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혁수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혁수는 자신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주변의 신뢰를 잃고 경종과의 대립 속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신체적 종말이 아니라 그가 쌓아온 모든 권력과 명성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혁수는 자신의 야망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게 되고 결국 그의 탐욕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혁수의 인생을 통해 권력과 탐욕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혁수는 인간 세계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데 익숙한 캐릭터입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며 이러한 행동은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인간 세계에서의 권력추구 혁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는 돈으로 여성들을 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이 정한 도덕적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성적학대와 폭력 혁수는 과거의 아들 수완에게 성적학대를 당한 슬기를 범하는 등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신의 법칙을 어기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결국 자신의 파멸 혁수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 그의 행동은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의 권위에 도전한 결과로서 결국 신의 질서가 그를 처벌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4. 천상세계로의 귀환 혁수의 영혼은 경종에 의해 천상세계로 데려가지게 되며 이는 그의 권력과 지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계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의 삶은 결국 신의 판단에 의해 끝나게 되며 이는 인간이 신의 질서에 도전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혁수가 신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던 여러 측면을 드러내며 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와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을 통해 인간 존재의 한계를 탐구하는 서사를 형성합니다. 혁수가 신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돈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니고자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와 유사한 교훈은 고대 시대의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 탑을 쌓으려 했던 시도로 그들은 신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신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언어가 혼란스러워져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오만함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혁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자 했지만 결국 그 힘이 자신에게 돌아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신의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의 존재와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과도할 경우 그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혁스와 바벨탑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된 교훈을 제공합니다. 명산의 소설집 2022년 9월 29일 발행본 4차원 이 세상 그 무궁화님 중에서 주마이아의 스미스 회장의 탐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